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500페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500페이지에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줄치고 대지의 과반이 빨간색,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500페이지입니다. 다만 가는 거 있죠? 맞죠? 다만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54조 1항 9까지 삭제. 다만 건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미관지구 삭제되고 없으니까 지워라 이거야. 돼서요? 자, 500페이지 빨리빨리 봐요. 원칙에 동그라미 1번. 1번의 끝에 다만 가는 거를 삭제하라 이겁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적용이고 절차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예외 방화지구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동그라미,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것만 동그라미예요. 중간에 방화벽으로 구역이 된다.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각각이란 뜻입니다. 각각.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녹지지역과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에 걸쳐 있다. 이때는 각 지역에 줄치고 각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 지구고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위에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봅시다.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친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우리 국계법에도 있어요. 자, 국토계획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도 있고, 농지법에도 있다 이거야. 그 지금 이제 국계법은 330제곱미터 이하는, 330제곱미터 이하는 일단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이야. 그런데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계법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건축법은 330이 아니고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등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그래서 국계법은 넓은 면적이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자, 그런데 건축법은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요 건축법에 관한 설명을 하니까요. 요렇게 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건물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일단 여기가 자, 준주거 지역이고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다. 자, 일반 상업이 700이고 준주거가 300이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국토계획법은 330이 하니까 넓은 면적이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를 적용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우리 건축법도 여기는 대지 전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넓은 지역, 일반 상업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전부에 대해서 일반 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방화지구예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방화지구, 이게 방화지구.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관지구인데 이때 이제 경관지구가 800이고 방화지구가 200이다. 그러면 이때는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내외에 걸쳐 있다면은 이때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야.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지구로 지정한다. 그럼 대지는 땅은 화재 위험 염려가 없다. 왜? 땅에는 불 안 붙으니까. 그러니까 대지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해. 건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이야. 그런데 원칙은 대지하고 건물 모두가 과반에 속하는 지역이야. 그럼 이걸 원칙대로 적용하면 이게 800이고 200이니까 전체가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지구가 우선이다 이거야. 그래서 건축물은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땅은 뭐 경관지구 이렇게 적용한다 이 뜻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지지역하고 대지가, 자, 여기가 자연녹지입니다.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다. 준주거가 7배, 자연녹지가 3배.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국계법에는 녹지지역이 330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330 이하는 각각이 아니고 넓은 지역이에요. 이 경우는 똑같아. 이 경우는 똑같아. 건축법도 마찬가지. 요거는 자연녹지가 300이다. 그 준주거가 700이다. 하더라도 이때는 여기는 각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작아도 각각이라는 거예요. 이 국계법하고 달라. 국계법은 녹지가 330 이하, 이와 같이 300 것처럼 330 이하일 때는 각각이 아니고 넓은 지역 적용받는데 건축법은 녹지가 아무리 작아도 녹지는 녹지대로. 그래서 자 500페이지 제일 밑에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 구역에 걸칠 때는 각 지역 줄치고 각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칠 때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하고 다른 거죠. 국계법은 아까 330 이하는 넓은 지역이야. 그런데 건축법은 아무리 작더라도 각각 적용이다.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국계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게 비교를 해 두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맞벽 건축 연결법들은 복무할 거 없고 502쪽에 높이 제한으로 갑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자, 높이 제한. 어쩔 쳐드시고요. 공부 다 했어요.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요거를 공식을 딱 정해놔. 요거 머릿속에 틀을 딱 잡아라.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첫 번째 가로 구역 안의 높이 제한. 가로 구역 내에 높이 제한이 있고 두 번째 일조건에 의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가로 구역 안의 높이 제한. 가로 구역은 도로를 끼고 있는 구역이 가로 구역인데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은 최고 높이가 지정이 된 경우, 최고 높이가 지정이 안 된 경우. 최고 높이가 지정이 됐으면 지정된 높이까지 건축하면 돼요. 그럼 최고 높이가 지정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최고 높이가 지정이 안 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된다. 조례. 요거 요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봐. 여기 도로가 요렇게 있어. 자, 도로가 요렇게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 또 도로가 있어요. 있고 여기다가 가로 구역에 건물이 있어. 그럼 이 부분에 도로를 끼고 있는 구역이 가로 구역이야. 자, 이럴 때 이 A 부분의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허가권자인 특시장건축구청장이 여기다가 10m로 건축을 하라라고 지정해놨다. 그러면 이 도로 넓이와 도로 넓이하고 상관없이 10m를 세우면 돼. 최고 높이가 지정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높이까지 건축하면 된다. 오케이? 끝. 더 이상 할 거 없고. 자, 일조권은 봐야 돼. 일조권은 햇빛을 받는 권리인데 여기는 전용 주거하고요.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은
일조권에 적용을 받습니다.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의 건축물은 일조권에 적용을 받는다. 근데 일조권 적용을 받는데 정북 방향으로 다음에 거리를 띄워서 건축한다. 높이가 9m 이하는 1.5. 자, 높이가 9m 초과는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북쪽으로 띄워서 건축하라.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정남 방향으로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자, 새로 개발하는 신개발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지에 접한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당사자와 서로 합의한 경우 요럴 때는 북쪽이 아니고 남쪽 방향에다가 이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조권 적용받는데 일반 상업하고 중심 상업지역의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이 틀만 잡아놓으면 돼. 요것만 잡아놓으면 갖다 살붙이면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숲속에서 숲을 외우려고 하고 하는데 지금 외워놔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지금은 내가 입에 익는 거 봐잖아. 아까 도지사 선생이는 자수도 삼천 011 위숙 이거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입에 익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처음 생각이 안 나. 끄집어내면 생각이 나. 보면 생각이 나.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선생할 것도 아니잖아. 맞죠? 줄줄줄 안 나와도 돼요. 문제 딱 보면 아 이거 그거구나. 아 자수도 드듬 해도 입에 익어져 있으면 자동으로 나와. 그러다 보면 답을 찾기는 쉽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자꾸 되풀이하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것이다. 아까 동현 씨도 아까 200인가 뭐 2000인가 했잖아요. 한마디로. 그거 금방 이제 나오잖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외워서 된 게 아니라니까. 외우려고 신경 써가지고 공부하면 머리 다 빠져. 진 다 빠지고. 스트레스만 딱딱 오고 공법이 싫어져. 아마 우리 황금희 씨가 그래서 지난주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다 알아. 속까지 다 보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이거 봐봐요. 이거 보자고. 이것도 생각을 잘하면 아주 쉬운 건데 보라고. 이게 방위 표시가 NUS예요. 이거 일단은 해당 지역이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예요. 다시 자 주거 전용 주거 동현 씨 전용 주거는 전양 1, 전양 1, 2, 1편 1, 2, 3 했지. 전양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관기 보고 1종 2종이라 했잖아. 그 다음에 1편은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관경 조성이고 1, 2, 3, 1종, 2종, 3종이 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요것밖에 없잖아. 지금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니까 요거 세 가지, 몇 개? 두 가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지역은 아니라고요. 오케이? 전용 주거하고 무슨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안에 건축물은 일조권의 적용을 받는다. 왜? 이거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고 이거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니까 이 주거생활을 위해서 양호하고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조권을 받아라 이 뜻이야. 알았죠? 여기 건축물의 높이가 9m야. 9m라고. 구체금이 9m라요. 그럼 북쪽 방향에 이게 북이잖아. 얼마 띄워라? 1.5. 얼마 띄워? 여기 10m야. 여기 북방향에 얼마 띄워? 북방향이 얼마? 여기는 높이에 9m 초과하면 각 부분 높이에 얼마라 했어? 2분의 1이니까 5m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럼 이걸 그림으로 다시 옮겨주면 요런 모양이 되잖아. 방위 표시가 이렇게 되고 요까지가 9m 여기는 10m라고 보세요. 그럼 여기는 얼마? 1.5 여기는 얼마?
5m 이거 띄워라 그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어떻게 하든 간에 정확하게 알아두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손미씨 왜 북쪽에 띄워요? 그렇죠. 잘했어요. 상대 우리가 이 법에 우리나라 법은 남을 배려한 게 법에도 나와. 그러니까 내 집의 북쪽이 뒷집의 남쪽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게 남쪽이 창출된다는 그런 의미죠. 맞죠? 이거 북쪽에 띄우면 돼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새로 개발하는 지역이래. 그게 어떤 것이냐? 자, 페이지 503쪽에 보니까 503쪽에 보니까 거기 정북 방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정남 방향이 나오는데 정남 방향의 대상이 504쪽. 자, 택지 개발 지구. 무슨 지구? 그럼 택지 개발에서부터 6번 정비구역까지를 묶어서 신개발지. 무슨 개발지? 신개발지. 그리고 7번 도로공원 건축 금지된 공지에 접한 경우. 8번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자, 그러면 신개발지 공지에 접한 경우 합의한 경우. 이럴 때는 이 거리를 북쪽이 아닌 어느 쪽으로 남쪽을 띄워서 1조를 확보하면 된다. 새로 도시개발 사업한대. 여기 건물이 5m래. 그러면 북쪽이 아니고 어느 쪽? 남쪽으로 5m 띄우고 여기 남쪽으로 1.5 띄우면 된다 그 뜻이야. 알았죠? 이게 정남 방향이다. 이거의 끝. 자, 그런데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 자, 제외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볼게요. 페이지 503쪽에 정북 방향의 제한 보셨고 가번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 아까 봤고요. 나번 다음에 해당할 때는 위에 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503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나번 강목에 은하다란 구역 안에 너비 20m 이상의 줄 서두시고요. 20m 이상 가운데 박스 두 번째 박스 보는 거예요. 1번에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구역과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무조건 삭제, 미관지구는 무조건 다 삭제합니다. 해제됐으니까. 그 다음에 중점 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허가권자가 지정공가구역, 이런 구역 안에 너비 몇 m 이상,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북방향으로 띄우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리 보세요. 그 간단한 거를 여기 그림만 선만 하나 딱 그려볼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가 도로 20m입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 이 건축물이 10m다. 그럼 여기 북방향에 5m 이거 안 띄워도 되고 여기가 다시 9m다. 그럼 북방향에 1.5m 띄우는 이거 안 띄워도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나요? 왜? 여기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 건물은 이쪽으로 창문을 내서 햇빛을 받으면 되고 여기도 이쪽으로 창문 내서 햇빛을 받으면 되니까 이때 대지 상호간에 이때는 일조권을 띄울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런데요 주의할 거는 방위 표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렇다는 거야. 그럼 방위 표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이럴 때 여기 띄워야 돼, 안 띄워야 돼? 이게 북쪽이잖아. 이거는 띄워야 돼, 안 띄워야 돼? 이걸 띄워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방위 표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입니다. 페이지 504쪽.
공동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엔 관로 안에 무슨 상업지역은 제외. 일반 상업과 무슨 상업,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정한 높이 이하로 한다. 자, 이때 적용 기준,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해야 되고요. 자, 이때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으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밑에 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데, 그럼 밑에 1번 보니까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에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몇 배? 2배 이하로 하고, 걸린 상업과 무슨 사업? 준주거지역은 몇 배? 4배 이하로 할 것. 자, 이리 보세요. 자, 여기가 채광창이 있고 여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합니다. 이 건축물의 높이를 H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H는, 자, 이 H는 얼마? 자, 이 H는 2D 이하다 이거죠. 이 건물의 높이는 이 거리의 몇 배라는 거야? 2배라는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어느 지역? 이게 어느 지역? 준주거 지역. 뭐라고? 걸린 무슨 지역? 상업지역이다. 그럴 때면 H는 4D 이하다 이거죠. 몇 배니까? 4배 이하다 이거죠. 오케이? 이런 말 쓰니까 어려운가 봐요. 이런 말 쓰지 말까요? 이거 2배라는 말이고 이거는 몇 배라는 말이요? 4배라는 말이다 이거야. 자, 그럼 이리 봐요. 요 거리가 2m야. 그럼 몇 m야? 요 높이가 몇 m냐고. 2배라며. 4m지야. 참네. 참, 그 4m 말이 왜 그리 빨리 안 나오냐고. 아, 참나. 자, 그럼 이게 4m야, 4m. 그럼 여기는 몇 m? 8m. 근데 이게 준주거 걸린 상업이래요. 446. 몇 배? 그렇죠. 이거래요. 그런데 요게 다세대 주택이야. 무슨 주택? 무슨 주택? 다세대 주택이고 여기 1m 이상 거리를 띄워놨는데 1m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가 2m네. 그러면 조례가 정한 거리가 2m인데 2m를 띄워놨대. 그러면 이 다세대 주택은 2배, 4배 적용한다 안 한다? 바로 그게 본문 우회죠. 그래서 504쪽에 제일 밑에 하단의 박스 위에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m 이상으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밑에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까 방금 말한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대. 이때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다만 줄치고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몇 시, 오후 3시 사이에 몇 시간,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2개 중에 하나가 맞으면 된다 그 뜻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가번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줄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 번 더 볼 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D라고 하고요. 여기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를 H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다 이거야. 이럴 때는 자,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이 높이에 얼마? 0.5배라 이 뜻이잖아. 맞죠? 그리고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0.25배고. 오케이? 그럼 0.5배 뜻을 잘 알아주세요. 자, 여기 봐요. 0.5배란 뜻을 잘 보라고요. 이게 10m 같으면 0.5배는 5m예요. 몇 m? 0.5배가 5m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10m다. 도시형 생활이면 0.25배잖아. 그러니까 몇 m? 2.5m라. 몇 m? 그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던가 모든 세대가 동짓날을 기준, 동지가 밤이 길어야 낮이 길어요. 밤이 길죠. 그러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모든 세대가 다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로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몇 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D는 0.5H 이상이다 이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이 높이에 0.5배라 그 뜻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된다. 몇 시간 이상?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닮아서요?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아파트. 자, 아파트인데 여기다가 초등학교 세웠어. 운동장이요. 근데 운동장이 왜 그래 좁은 거야?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운동장은 진짜 그렇게, 우리 초등학교 내가 나온 학교도 지금 100년이 넘거든요. 역사가. 100년이 넘다고. 내가 48회니까 엄청난 역사가 깊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인데 이게 아침 9시부터 몇 시간? 3시 사이에서 몇 시간? 2시간. 그러면 15시가 3시잖아. 15시에서 2시간 빼면 몇 시인데요? 13시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13시가 1시죠. 그럼 여기 초등학교 저학년은 1학년부터 3학년은요 1시만 되면 집으로 가요. 왜? 1시까지 붙들어 놓은 이유는 급식 때문이야. 급식을 주고는 집으로 보내요. 12시 되면 급식하니까 밥 먹고 집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급식을 하고 1시에 보내는데 얘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이 아파트 빌딩이 햇빛을 다 가려. 네? 햇빛 하면 못 보고 집으로 온다고요. 봄 돼도 엄마 학교 추워 이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왔어. 나 직접 목격을 한 거야. 우리 내 아이가 아니고 그 생질력 그러니까 내한테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봤단 말이야 한마디로. 엄마 추워 이거 저 엄마한테 가는 거 내가 들었거든.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한마디로. 결국은 2시간만 햇빛 받으면 되는 거라 아니면은 이 거리를 띄우든가 두 개 중에 하나라. 옛날에 원래는 얼마였느냐?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이 높이만큼 이걸 띄웠어요. 동간 거리가. 그게 쾌적했죠. 지금은
이 높이에 반 톤만 띄우라 이 말이잖아, 한마디로. 그렇게 하던가 동짓날 기는 몇 시간만, 2시간만 일조로 확보할 수 있는 거리 두 개 중에 어느 중에 하나 스택하면 된다 이 뜻이죠. 알았죠? 이게 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해는 하고 가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꿔요. 나번 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물 중 남쪽 방향의 건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건축물의 계급부가 자 높대. 자, 그 계급부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는 높은 건물 줄치고, 자,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몇 배? 0.4. 그 다음에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얼마?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라. 그럼 이것도 이렇게 빨리 한번 봐. 이게 높은 건물이고, 이게 낮은 건물이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높은 건물 각 부분 높이, 높은 건물 높이의 몇 배? 0.4야 0.5야? 그 다음에 낮은 건물 높이 얼마? 0.5. 이 거리를 띄우고 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위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 시설 또는 복리 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대. 자, 부대 시설이나 관리사무소라든가 복리 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럴 때는 부대 시설, 복리 시설 각 부분 높이의 몇 배? 부대와 복리 시설 각 부분 높이의 몇 배? 1배. 보통 관리사무소라든가 아파트 상가는 그렇게 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의 몇 배? 1배 이상을 띄워라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뭐다? 마주 볼 때는 몇 배다? 채광창이 없는 벽면? 이리 봐요.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깊은 아파트, 아주 깊이가 있죠. 그럼 이쪽은 채광창이 이쪽에 보고 있어요. 그럼 이쪽에 뒤쪽은 이게 계급부가 없는, 창이 없는 경우죠. 그리고 이쪽에 이 아파트는 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채광창이 이쪽으로 보고 있고, 이때 이 계급부가 없는 측면하고 여기 계급부가 없는 벽면, 이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데 그럴 때는 8m를 띄워라 이거.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T자형 아파트야. 그럼 이게 높으니까 여기는 1층일 때 이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8m 안 띄우면 붙어 있으면 낮에도 전기불 켜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조가 쾌적하지 않으니까 몇 메다를 띄워라? 8m. 자, 그 다음에 이제 U자형이죠.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창이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도 이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본대.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볼 때는 4m. 계급부가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볼 때는 8m. 이렇게 띄워서 건축하라. 그래서 T자형은 8m, E자형, 일자형은 4m 이렇게 띄워라.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단지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도로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때는 도로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봐가지고 1호를 적용한다.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2층 이하로서 특례, 배제. 8m 이하의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이죠. 이때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죠.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 하는 게 나오는데 그 공개공지는 체크하세요. 자, 공개공지는 딴 게 아니고요. 건축물을 세워놨는데 그거를 활용한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공개공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시대 한가운데 빌딩 속에 공개공지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그래서 일정한 면적의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공개공지 등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개공지가 나왔다. 그럼 딴 거 없고
딱 하면 일단 대상.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할 대상 지역이 있고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개공지를 확보할 대상 지역은 일준, 상준도 10개 지역이에요. 10개 지역. 그 다음에 건축물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문화집회, 판매, 종교시설, 그리고 여객, 업무, 숙박시설. 자, 이러한 용도, 이게 다중이잖아. 이런 건물을 건축할 때 공개공지를 확보하는데, 공개공지는 기준면적이 대지 면적의 10% 이하를 확보하면 됩니다. 앞에 조경은 이상이고 여기는 이하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렇게 공개공지 공간을 확보했다. 그럴 때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아닌 경우에, 확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개공지를 확보했다. 공개공간을 확보했다면 이때는 확보했다면, 자, 요때는 인센티브를 그대로 준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요렇게 우리가 이때도 적용한다. 요렇게 알아주면 되죠. 요것만 딱 알면 돼요. 자, 그러면 공개공지 대상 지역. 자, 여기서 일준상준도 일반 주거입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준공업, 그리고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일반 주거가 1, 2, 3종이니까 3개, 준주거 하나, 상업적이 중1, 6원이니까 4개, 준공업 하나,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하나. 그래서 하나, 둘, 6개, 7개, 자, 10개 이렇게 해서 대상 지역이 10개 지역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의 문화집회, 판매, 종교, 여객용, 업무, 숙박 이와 같은 다중용도, 이런 건물을 건축할 때 이때는 공개공지 공간을 확보하라 이 뜻입니다. 그럼 공개공지 면적은 얼마까지? 대지 면적의 10% 이하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이하.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 효과.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공용지 비율에 따라 완화하는데, 건폐율은 법에서는 완화한다 했다가 완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빼버렸고, 그래서 현재는 용적률하고 뭐만 높이 제한만 얼마 1.2배까지 뭐 해준다? 완화해준다 이겁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에도 1.2배 완화해 주는 것을 준용한다. 끝.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경우, 이거는 6m 범위 안에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 나중에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08페이지 특별건축구역. 딴 거 없어요. 자, 봐요. 특별건축구역은 제1롯데월드, 특별가로구역은 미군 기진 용산지구 이렇게 떠오르면 돼요. 그럼 이거 제1롯데월드는
124는 초고층 건물이잖아요. 특수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기준을 특별히 배제하거나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해놓은 구역이 특별구역이다. 여기서 이제 지정권자가 누구냐? 여기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여기는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가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정을 할 수 없는 거, 지정이 돼야 되는 거.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계자접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자연공원, 그 다음에 접도구역, 그리고 보존산지. 그래서 계자접보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경관지구라든가 이런 지구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의 경관지구 이런 지정한다. 자,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에는 지정이 되면 여기는 건축기준이 배제가 됩니다. 자, 건축기준이 배제가 되는 것은 대건이 용거 일높이 이거 배제합니다. 똑같습니다. 특별 가로구역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적용은 미주공입니다. 미술 장식, 주차장, 공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특별건축구역하고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것만 보면 돼. 우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줄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하는 도시사업구역. 오른쪽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 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참고. 다음 배제 대상. 여기서 다음으로 알아야 될 지역 등에 대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계자접보.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하고 자연공원하고 접도구역하고 보존산지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이제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방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번 혹시 책에 이거 내가 교정을 해서 이미 다 줬는데 새 책은 이게 아마 최근에 나온 거는 아마 정비됐고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이게 아직 들어가 있을 거야. 그죠? 앞에 분 그 5번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책 하나도 수정 안 했고. 군사시설 보호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죠? 그거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우라 했다. 그럼 이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별건축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삭제. 자, 그 다음. 자, 특별건축 지정 절차는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볼 거 없어요.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514페이지 적용 특례가 나옵니다. 자, 적용 배제. 자, 건축법에서 대지안의 적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높이, 그 다음 일조권. 그래서 대지안의 건폐율. 여기 빠졌는데, 야, 이것도 왜 이거 수정을 아직 안 했어? 이게 지금 나와 있을 텐데? 용적률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없어요? 아, 이거 책을 수정해주면 많어, 이거 뭐. 고쳐줘야 뭘 할까, 이거. 대지안의 조경, 건축물의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집어넣으시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일조권, 대거의 용고 일높이. 시작. 대거의 용고 일높이. 자,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높이 제한. 이 6가지 기준이 뭐가 된다?
배제가 된다. 꼭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딴 거 볼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16페이지에 가서 통합 적용 계획이 나옵니다. 무슨 계획? 통합 적용 계획. 그래서 여기는 미술작품하고 주차장하고 공원 이런 것 등을 뭐 한다? 통합하여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주공, 박스에 미술장식 작품, 그 다음에 주차장, 3번 공원, 그렇게 미주공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특별가로구역은 오른쪽 517페이지 국토부 장관과 허가권자 밑줄 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가로구역이 지정이 되는 것은 주로 경관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이거든요. 알아두시고요. 자, 특별가로구역이 지정이 되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규정을 519페이지에 보면 2번 특별가로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앞에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이런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배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고요. 자, 그럼 건축협정이라는 게 있고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자, 봐요. 건축결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일정 내에 복수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를 해서 대지 간 용적률을 조정을 해서 허용해 주는 것을 결합건축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밑에 그림 보다시피 복수의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을 할 때 왼쪽에는 300이고 오른쪽은 용적률이 400이란 말이야. 그러면 400짜리를 빌려줘가지고 100을 빌려줘서 이렇게 같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합제도가 되겠고, 밑에 협정제도라는 것은 협정제도는 하나는 접근로가 없어가지고 건축이 불가능하고 그 새카만 부분은 도로가에 있어가지고 건축이 가능해. 그러면 건축을 도로를 안 끼고 있어서 도로를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같이 협정을 체결해서 30년 이렇게 협정을 체결해서 건축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뭐다? 협정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협정과 뭐라고? 결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520페이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줄치고 전원의 합의로 건축될 수 있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존치지역, 그 다음에 조례가 정하는 구역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만약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이게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삭제해야 되겠죠. 왜? 어차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갔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정서 체결하고 인가받고 하는데 오른쪽에 페이지 변경 521페이지 제일 밑에 협정 체결자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 체결을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협정의 체결은 전원의 합의로 하고 폐지는 과반수 동의 받아서 인가 받아서 폐지한다.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끝. 자,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보칙과 벌칙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만 정리하면 페이지 528페이지에 이행강제금, 이거는 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말고 빨리 봐요. 자, 일단 자, 이행강제금, 요 내 그림 그릴 때 빨리 이해하시고, 여기서 무허가 건축이요.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한 면적이 40제곱미터 옥상에. 그 다음에
건폐율을 초과하여 축조한 것이 30제곱미터예요. 자, 이럴 때 여기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100만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형벌이나 그 다음에 이런 벌금이나 형벌 이런 거를 부과하면 일사부재리가 적용돼요. 한 번 동일한 상황이라서 한 번 심리하면 끝이야. 부과를 계속 못해. 그럼 이거를 이제 이행행위를 안 하면 형사처벌로 끝이야. 그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그 벌금을 내고 이렇게 하면 뭐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안 좋고 또 국가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고 하니까 반복적으로 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상의 강제를 하는 거야. 그 행정상의 강제가 우리는 뭐다? 이행강제금이다. 자, 그럼 이행강제금은 무효가 용적률, 건폐율, 그 다음에 무신고 이건 네 가지 위반은 70, 80, 90, 100이야. 7, 8, 90. 7, 8, 90. 자, 나머지 기타 위반은 100분의 10이야. 자, 이걸 딱 해놔놓고 책을 통해서 보자고요. 자,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위반 거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거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강제금을 부과한다.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줄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무허가 무신고. 이때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 요겁니다. 거기다 화살표 요거 적어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 무허가 100%, 용적률 90%, 건폐율 80%, 무신고 70% 이거를 적어 놓으라 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위반은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리로 봅니다. 여기 허가 안 받고 건축한 면적이 40제곱미터. 건폐율을 위반한 면적이 30제곱미터. 이럴 때, 자, 요거 개정되기 전에 종전의 이행강제금은 이것저것 안 따지고 위반 면적 30 플러스 70이니까 위반 면적 70제곱미터에다가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이죠. 그러니까 100만원에 100분의 50이니까 50만원. 바로 곱하면 57이 35, 3,500만원이에요. 이게 이행강제금이었어. 이게 개정되기 전이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무허가 행위하고 건폐율 위반의 경우를 봅니다. 무허가의 경우는 일단 어떻게 되느냐? 무허가 경우는 여기다가 1제곱미터 시가 표준액이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곱하기 100분의 50이니까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40제곱미터 곱하기 거기에 비율 100%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만원에 50%니까 50만원이잖아요. 50만원 곱하기 위반 면적 40이니까 5, 4, 20, 2천만원. 2천만원에 100%니까 그대로 2천만원.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위반하는 게 30이죠. 그럼 똑같은 공식.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30제곱미터 곱하기 여기는 건폐율을 위반했다 그러면 80%니까 80%.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30이니까 5, 3은 15. 1,500만 원. 1,500만 원에 80%니까 1,200만 원. 그러면 3,200만 원. 아까는 3,500만 원. 어쨌든 간에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금액은 옛날보다 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현행법상의 이행강제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는 틀림없이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까처럼 이것까지는 꼭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가중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도 있다. 뭐 할 수 있다? 가중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고요.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2회 1년에 폐지 529페이지 2번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가 있고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연면적 85제곱미터의 주거용 건물로서 다음의 행위 이런 경우는 총부과 횟수 5번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게요.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절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보니까 볼펜으로 벌써 새카맣게 치고 하는데 볼펜 치지 말고 연필로 서랍해서요. 수정되고 고치기 쉽게 나중에 지우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필로 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체크하시기 이게 바로 강제금의 징수입니다. 그 징수 절차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국고금 자 폐지 530페이지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징수한다. 그리고 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 징수한다. 요까지만 알아두면 뭐 금상첨화 더 이상은 할 게 없죠. 이렇게 해서 건축법이 우리가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이게 우리는 건축법 전부 다예요. 그래서 건축법은 전체적으로 절차에 관한 절차라기보다는 이거는 개인의 건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에요. 규제법이니까 그런 것을 훨씬 다른 법하고 비교해서 조금 수월한데 그러나 여성분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건축을 한 번도 안 지어봤기 때문에 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이 볼 때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건축법이다. 이 말이죠. 처음 오신 분 머리가 딩딩하실 것 같다. 뭐 어려워요? 예? 눈? 지금 다초점 치고 있죠? 다초점. 다초점 적응이 아직 안 되시는가 봐.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바꿔야 돼요. 열흘만, 이틀만 돼, 2주 맞으면은, 열흘만 되면 다 적응되거든요. 내가 다초점이죠. 자, 아무튼 잘 맞춰주시고, 오늘 새로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